많은 어르신들이 손떨림을 단순한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차를 따르기가 힘들어지고 서명이 어색하게 느껴지며 포크를 드는 일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집중이 필요해지죠. 하지만 이러한 약화처럼 보이는 현상은 종종 다른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바로 긴장, 교란된 신경신호, 그리고 손 내부의 미세한 피드백 루프가 조용히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번 에피소드를 시청하신다면 해결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단 1분만 투자하면 여러분의 손이 다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과 실제 경험이 만나 여러분이 강하고 명료하게 나이 들 수 있도록 돕는 시니어 건강 팟캐스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는 손떨림이 발생하는 이유와 함께 억지가 아닌 몸의 통제 시스템을 예기치 않은 방식으로 재설정하는 작은 신체 패턴들을 통해 어떻게 악력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신경학적 통찰과 일본 최고령 의사의 조언이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2021년 프론티어스 인 뉴럴로지, 프론티어즈 인 노랄러지의 한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25% 이상이 본태성 떨림, 이센셜 트레머의 징후를 보이지만 대부분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때까지는 평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쯤이 되면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맞은편에는 100년 이상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고도 여전히 매주 클리닉에 나와 어르신들이 상황을 개선하도록 돕는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는 일본 최고령 현역 의사이며 오늘 그가 공유할 내용은 여러분이 손을 바라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존,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떨림이 손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경계, 근육의 긴장도, 심지어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해온 미세한 움직임까지 이 모든 것이 패턴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약해지면 전체 시스템이 그 리듬을 잃기 시작합니다. 손의 떨림은 약함이 아닌 신호, 그 말씀이 정말 놀라우면서도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근력 운동이나 관절 건강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손을 안내하는 신호, 긴장, 악력, 심지어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손가락의 움직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떨리는 손을 단순한 노화의 부작용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메시지입니다. 몸이 신호를 잃었어.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시스템 내부에 생겨난 일종의 별표 정전기, 스태틱, 별표입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 루프가 무너지면 우리가 먹고, 쓰고, 세상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손 자체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손과 뇌 사이의 대화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저는 누구나 무리 없이 할 수 있고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간단한 1분 실천법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안정성을 회복시키며 통제력과 자신감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피소드를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시너지 효과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례와 첫 번째 단계, 압력, 프레셔. 얼마 전, 저는 72세의 환자 한 분이 더 이상 찻잔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지내왔고, 여전히 운전하고, 요리하고, 정원에서 일했지만, 최근에는 물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저 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간의 매일 손 자극 후, 그는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존, 잉크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내면에 무언가가 다시 연결된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손은 단지 신호가 필요할 뿐입니다.
자, 그럼 이 방법의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사님. 이제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는 압력으로 시작합니다. 무겁거나 강제적이지 않고 그저 자신의 엄지손가락 무게를 반대쪽 손목에 부드럽게 올려놓고 좌우로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각 손목에 약 30초 동안 이렇게 하세요. 피부 바로 아래의 감각신경을 활성화하는 느리고 안정적인 움직임입니다. 이 신경들은 내가 손의 위치와 긴장을 추적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신호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희미해짐이 종종 떨림과 악력 상실이 스며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옹기, 오엄스와 시스템의 재설정 그러니까 이 작은 움직임, 단지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미끄러뜨리는 것만으로도 그 연결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치료처럼 느껴지지 않고 단지 접촉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놀랍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경이로움입니다. 손목을 통과하는 요골신경과 정중신경은 모두 고유 수용체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들은 뇌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작은 메신저와 같습니다. 가벼운 압력과 움직임으로 그들을 자극하면 신호 체인을 재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일본 신경과 클리닉의 연구에 따르면 이것을 매일 2번 하는 노인들에게서 식사 도구 통제력과 필체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스탠퍼드 연구에서는 30초의 집중적인 손목 자극이 2주 이내에 손 안정성에 측정 가능한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근력보다는 신호의 명확성에 관한 것이며 몸이 다시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몸은 약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신호를 주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작고 조용한 것이 신경학적 파급 효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 단 1분만 필요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접근하기 쉽게 만듭니다. 우리는 몇 시간의 치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뇌 사이의 대화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초간의 마음 챙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신호를 보냈다면 다음에 활성화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으로 우리는 압력에서 옹기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혈액순환은 신경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손이 차갑거나 뻣뻣해질 때 잃는 것은 단지 편안함만이 아닙니다. 정확성, 균형, 반응성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손바닥을 사용하여 반대쪽 손목 위를 넓고 느린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회전시킵니다. 시계 방향으로 15초,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또 다른 15초 동안 마찰, 열, 그리고 혈류를 만드세요. 세 번째 단계, 저항, 리지스턴스, 과 안정화 재학습 그것은 거의 의식처럼 들립니다.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옹기가 기분 좋은 것 이상의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전통 일본 의학에서는 옹기가 인식을 전달한다고 믿습니다. 마찰이 피부로 피를 끌어들이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의 집중을 그 사지, 림로 되돌린다는 것입니다. 오사카 대학의 한 연구는 이와 같은 부드러운 자가 마사지가 노인들의 표면 온도를 높이고 몇 분 안에 신경 반응을 개선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경학적으로 옹기는 근육을 이완시켜 떨림을 악화시키는 미세 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손목을 문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체 시스템을 재설정하고 있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피부는 단지 표면일 뿐이지만 그 메시지는 더 깊이 전달됩니다. 감각이 옹기와 결합될 때 신경계는 더 주의 깊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의도적인지가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빠르거나 강하게 움직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몸이 몇 년 동안 무시했을 수도 있는 것에 집중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고요하고 느린 인식은 거의 움직이는 명상처럼 느껴집니다. 이 실천의 세 번째 단계로 계속 진행하시죠, 박사님. 네. 존, 이제 우리가 감각과 순환을 활성화했으니 저항을 도입할 차례입니다. 기도하는 자세가 아니라 손끝을 맞대고 팔꿈치를 살짝 들어 올린 채 손바닥을 부드럽게 누르세요. 5초 동안 누르고 있다가 천천히 힘을 푸세요. 이 과정을 약 10회 반복하여 손이 마치 파도처럼 긴장과 이완을 모두 느끼게 하십시오. 그런 다음 손가락을 다시 연결하고 손을 밀어 넣은 다음 완전히 이완합니다. 이것도 10회 반복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완료한 후에는 손을 서로 누른 채 5초 동안 유지했다가 이완합니다.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단계, 리듬, 과 교차 연결, 크로스바디 커넥션. 그것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마치 신경계가 노력하는 느낌을 배우도록 훈련하는 동시에 노력을 놓는 것을 배우도록 훈련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단순히 꽉 쥐는 것이 아니라 꽉 쥔 것과 느슨한 것의 차이점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바로 그 대비에서 마법이 일어납니다. 노인들이 악력을 잃을 때 그것은 종종 근육이 약해서가 아니라 안정화하는 방법을 모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호가 무뎌진 것이죠. 이와 같은 등척성 유지, 아이서맨닉 홀즈는 손이 정밀함을 다시 배우도록 돕습니다. 도쿄 기반의 고요 수용성 훈련 연구에 따르면 3주 동안 하루 1분의 집중적인 손바닥 누르기만을 사용하여 손 안정성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근육의 양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을 재건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통제력은 고요함에서 시작되며 형태를 잃지 않고 힘을 느낄 수 있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훈련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움직임들이 마치 대화와 같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압력, 온기, 이제 저항까지. 떨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의 시스템을 재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죠. 아직 아닙니다. 존 모두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일단 고요함이 돌아오면 우리는 부드럽게 리듬을 다시 도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흔들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격렬하게 또는 좌절감으로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이완된 의도를 가지고 흔듭니다. 손을 옆구리에 느슨하게 늘어뜨리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마치 물을 털어내듯이 부드럽게 앞뒤로 튕기세요. 20초 후에 어깨가 아닌 손목이 파동을 이끌도록 옆으로 흔드는 동작으로 전환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배워온 모든 것과 정반대처럼 들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떨림을 멈추려 하지만 여기서는 떨림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떨림을 통해 움직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별표 신경학적 재설정, 뉴럴라지컬 리세트, 별표 2라고 불립니다. 이 리듬감 있는 동작들은 조정, 코어디네이션, 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인 손해를 활성화하고 과민한 신경 신호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 신경과 클리닉에서는 미세 뇌졸중이나 본태성 떨림으로부터 회복 중인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해왔으며 종종 극적인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무게가 없는 리듬감 있는 움직임조차도 근육 그룹의 타이밍을 복원하여 떨림의 진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치료로서의 리듬이군요. 네, 그리고 리듬은 의학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은 신경계의 모국어입니다. 이전에 박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몸은 항상 더 강해질 필요는 없고 단지 더 조화로워질 필요가 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이 경우 한 번의 튕김으로 손이 원래의 박자를 다시 찾도록 돕고 계십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운동은 무엇입니까? 네, 거의 끝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운동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다음 신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손과 연결 짓지 않는 것이지만 가장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손바닥을 이마로 가져와서 원을 그리지 않고 수직으로 길게 늘리고 강하게 마사지하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단순히 얼굴을 이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3차 신경을 자극하는 것인데 이 신경은 뇌관을 얼굴과 연결하고 손과 턱의 근육 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찰을 통해 온기를 발생시킴으로써 우리는 자율신경계 깊숙이 도달하는 진정 반사를 활성화합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이마 자극을 손 통제와 연결할 생각은 결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경학적 연결고리를 설명해 주시니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전통 일본 치유법뿐만 아니라 현대 뇌과학에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교토에서는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된 떨림을 가진 어르신들에게 이 방법을 가르쳤고 몇 분 안에 그들의 손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3차 신경과 미주 신경이 비자발적인 긴장을 관장하는 동일한 두개 순환의 일부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의도와 호흡을 가지고 이마를 단 30초 동안 마사지함으로써 우리는 전체 시스템에 안전의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보다는 뇌의 기본 긴장을 진정시키는 것에 가깝군요. 정확합니다. 신경계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떨림을 멈춥니다. 손조차도 그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치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정말로 변화시킵니다. 단순히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안내해야 할지 안다면 몸이 여전히 재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력합니다. 얼굴이 활성화된 후에는 무엇이 뒤따릅니까? 이제 제가 가장 간과되는 형태의 치료라고 생각하는 별표 교차 연결, 크로스바디 커넥션, 별표로 넘어갑니다. 왼손을 오른쪽에 올리고 오른팔을 곧게 뻗으세요. 그런 다음 마치 밧줄을 느슨하게 하듯이 부드럽게 좌우로 흔듭니다. 이 움직임은 뇌의 양쪽 방구를 동시에 자극하여 노화나 미사용으로 인해 종종 침묵하는 신경회로를 재활성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양측 조정 능력을 재훈련하는 것이며 이는 손이 얼마나 안정될 수 있는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놀랍습니다. 저는 뇌 재활에서 교차 운동 패턴에 대해 읽었지만 이렇게 간단한 어깨손 흔들기가 그런 종류의 영향을 만들 수 있다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팔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군요. 뇌의 양쪽을 연결하는 것이군요. 정확합니다. 중앙선을 가로지를 때, 왼손이 오른쪽 어깨로 갈 때, 여러분은 양쪽 대뇌 방구 사이의 소통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그 연결이 약해질 때 저하되는 미세 운동 통제에 중요합니다. 아고야의 임상시험에서는 노인들의 교차 운동 훈련 후 단 2주 만에 손재주에서 측정 가능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본태성 떨림이나 경미한 파킨슨병과 같은 떨림 유발 조건에서 회복 중인 환자들조차도 안정성에서 눈에 띄는 진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움직임은 뇌와 신체 사이의 내부 대화를 재정립하는 것이군요. 네, 그리고 뇌의 양쪽이 협력할 때 몸은 다시 편안하게 움직입니다. 그때 떨림이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루틴이 얼마나 다층적인지 놀랍습니다. 손목에서 시작하여 피부, 신경, 그리고 이제는 뇌 자체로 가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잃었다고 가정하는 신경 연결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거실, 의자에서 어떤 장비도 없이 할 수 있는 움직임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까? 몸이 방금 다시 배운 것을 봉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무언가 말입니다. 네, 모두들 저와 함께 해주세요.
단 하나의 단계만 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통제뿐만 아니라 마무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낸 모든 집중된 신호들, 압력, 온기, 저항, 리듬 후에 우리는 최종 이완으로 끝냅니다. 양팔을 앞으로 뻗고 손가락을 넓게 벌린 다음 다시 손을 부드럽게 흔듭니다. 이번에는 움직임이 팔꿈치와 어깨를 통해 위로 전달되도록 허용합니다. 그런 다음 멈춥니다. 팔을 여러분 앞에서 5초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천천히 무릎으로 내립니다. 최종 통합 및 희망 그것은 거의 상징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방금 한 모든 것을 몸이 등록할 시간을 주는 것처럼요. 시스템이 통합할 수 있도록 노력 후에 멈춤을 주는 것입니다. 정확합니다. 이 최종 스트레칭과 유지는 신경계를 안정화시켜 운동 신호가 새롭고 더 균형 잡힌 패턴으로 정착하도록 허용합니다. 일본 치료에서는 몸이 끝났다는 것을 알 때까지 치유를 끝내지 않는다고 자주 말합니다. 자세를 잠시라도 유지하는 것은 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국 물리치료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루틴을 짧은 등척성 유지로 끝내는 환자들은 더 큰 운동 유지력과 정서적 평온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은 통합에 관한 것이군요.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이 정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몸과 자신 모두를 위한 인식의 순간입니다. 진정한 통제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통 건강에 접근하는 방식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항상 밀어붙이고 더 많이 하고 결과를 쫓는 방식이죠. 하지만 여기서는 고요함, 인내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그것이 진정한 약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이것을 매일 시작한다면 어떤 종류의 변화를 언제쯤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며칠 안에 변화를 느낍니다. 더 안정적인 악력, 차를 따를 때 덜 흘림, 식사 도구나 펜을 잡을 때의 자신감 회복 등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몇 주가 걸리는데 특히 떨림이 몇 년 동안 그들의 삶의 일부였던 경우입니다. 하지만 가장 고무적인 것은 신경계가 노화와 함께 문을 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누군가가 노크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 움직임들을 하루 2번 의도를 가지고 수행하는 것이 그 문을 다시 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언가가 쇠퇴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단지 새로운 표준일 뿐이라고 너무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시니어 건강에 대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 늦었다는 믿음이 그 자체로 일종의 질병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80대와 90대의 사람들에게서도 손이 고요해지고 악력이 돌아오며 존엄성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몸과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몸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재구성입니다. 손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손에게 듣는 방법을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자신에게 손을 다시 신뢰하는 방법을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양방향으로 치유됩니다. 놀랍습니다. 박사님. 여전히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평소처럼 이 에피소드를 완주하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영상의 별표 좋아요, 별표를 눌러주시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